안녕하세요, 찍사홍입니다. 연말 특집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주거독립 3부작, 한번 제로점 0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단독 전원주택 사도 좋을까? 요런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스터디, 땅 구하기, 집, 매매 건축하기, 관리 운영까지 저 찍사홍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는 그런 시간. 이 3부작만 제대로 정주행하시면 단독 전원생활 완전 초보분이라도 자신감 제대로 붙을 거라 확신합니다. 시장 분석. 먼저 지금 단독 전원주택 사도 되나?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. 딱 한 분 가장 명쾌하게 정리해준 분이 계시죠. 비록 2022년 인터뷰지만 이 분석 방법만큼은 아직도 충분히 써먹을만 합니다. 좀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, 토지대. 토지대가 지금 바닥이냐. 한 아파트 값보다 이런 전원주택지나 토지의 가격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후행한다고 봐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잠깐 바짝 하다가 또 떨어진다, 이렇게 보는 또 시각들이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떨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럼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두 번째, 땅은 그렇다고 칩시다. 건물은 지을 건데 건물 원자재 값이나 인건비는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옛날에 한 500만원, 600만원 하다가 7, 800 하다가 요즘은 조금 내렸다고 해요. 이게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저께까지 일하던 인부가 오늘 와서 싸게 일할 일은 없으니까요. 원자재 가격은 이제 뺄 만큼 다 그 쇼크, 코로나로 인한 뭐 물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쇼크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. 원자재 값이 더 빠지는 거는 저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. 그러면 땅값은 허리 아래 무릎 정도라고 보면 바닥을 꼭 보시겠다 그러면 더 보시면 되고, 이 정도도 괜찮아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, 건축비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릎 이하라고 보면 더 이상 내려갈 일은 힘들다고 보면 이제 나머지는 하나예요.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을 정리하셔야 되잖아요. 그게 유리하신가요? 를 거꾸로 또 물어야 돼요. 어차피 땅을 사고 집을 지으시려면 돈이 어디선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을 팔고 나와야 되는데, 그렇죠, 이걸 좋은 값에 팔아야 좀 남잖아요. 집 지을 돈이 좀 더 생기잖아요. 근데 이거를 지금 파시는 게 이게 좋은 값에 파시는 거냐 하는 문제에서 또 걸리시더라고요. 지금 땅값하고 건축비만 보자 그러면 또 조금 괜찮은데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, 그러면 이 집을 짓기 위한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좋은 조건이야? 라고 하면 오를 수도 있잖아요. 또 한 1, 2억. 그럼 집 공짜로 짓는데. 이 상태가 되면 또 어려우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까지 합해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지금이 살 타임인가요?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됩니다. 스터디. 아파트만 사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. 뭐야? 집과 땅이 달라? 부동산은 그냥 다 똑같은 한 덩어리 아니었어? 초보라면 충분히 의문이 생길만 하죠. 요걸 또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풀어준 분이 계십니다. 얘기 들어보죠. 우선 알아둬야 할 게, 땅값과 집값은 단독주택 안 사셨던 분들은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땅값과 집값은 천지 차이거든요. 집 짓는 데만 해도 10억이 넘게 보통 들어가는데 괜찮게 지으면은 그건 진짜 없어지는,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집이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돈만 해더라도 우선은 날리는 거죠. 이 땅이 10억이 올랐다고 쳐도 쌤쌤인 거예요. 집값은 제로 베이스가 되어 있고 땅값만 올라야지 겨우 되는 거다 보니까 그 개념을 조금 알고 들어오셔야, 우선은 땅을 볼 때 오른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요. 단독주택은 오르면 고마운 거고 제발 마이너스만 치지 말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우선 단독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, 그게 아닌 이상 하락했다? 눈물 흘린다? 그러면 그냥 아파트 사시는 게 맞아요. 이분 심지어 그 비싸다는 판교 단독 필지에 계십니다. 단독 전원주택 투자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. 아니 그 정도야 찍사홍 구독자라면 상식 아닌가? 오케이,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가죠. 단독 전원생활 맨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인드, 이분이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. 처음에 전원 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.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좋아 그러면서 하거든요. 그래서 전원 생활 들어왔다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. 야, 나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 줄 알았어 라고 들어왔는데 생활해 보니 아, 이게 아니었구나. 근데 그걸 깨닫고 나가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하시려고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제대로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런 생각과 철학이 없으면은
남들의 말에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비싸요, 뭐 싸요, 제가 손해를 봤어요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.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돈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손해 보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아, 나는 누구인가? 인생도 전원생활도 결국 이 한마디입니다. 똑같아요. 다른 누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을 알아야 이 주거 독립 과정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. 아이고, 그래도요, 쥐는 영 모르겠구먼요. 뭔가 똑 부러지는 기준 같은 게 필요할 것도 같은데 이걸 대체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고요.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. 아까 그 판교분과 제가 함께 나눈 이야기입니다. 기준점 없이 답사는 다 다녀야 하는 거예요. 기준점 없이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땡땡 리 동네 타운하우스도 가보고 동백동 이런 동의 택지지구도 가보고 이게 신현동이라고 하지만 또 막상 거기도 또 한번 가보고. 아, 이제 정확하게 알겠다. 이게 기준을 잡으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. 이제 내가 이제 기준이 없어. 보통 없거든요. 네, 기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. 나를 들여다보는데 잘 몰라 나는. 그러면 일단 가서 경험을 해야. 네. 아, 이게 내가 싫구나 좋구나. 네, 좋구나 싫구나 딱 나눠져요.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보는 거예요. 그냥 차 타고 싹 한번 갔다가 최악이네. 그럼 다시 빠꾸하고 여기는 이건 좀 좋네 하면 이제 포함. 요거는 필요한 거구나 생각하면 내 기준점에 하나 포함시키고, 요거는 진짜 최악이다 그러면 또 빼고. 아, 그렇구나. 정답은 답서였구나. 그렇다곤 해도 밑도 끝도 없이 마냥 돌아다닐 수만은 없겠죠. 일단 자신의 가용 자금과 원하는 주거 형태부터 간단하게 체크해 봅시다.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막 그리고 전원주택 그 사이에 있는 게 또 농촌체령 쉼터. 그러니까 전원주택 하면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별장처럼 뭔가 실거주도 가능하고 뭔가 화려하고 넉넉한 공간을 말한다면, 농막은 사실 그것보다 더 작은 6평이고 그거를 보완해서 나온 게 10평짜리 주택이니까 10평 전용 면적이면요, 두 분이 딱 그냥 잠깐 지내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전원주택에서 가졌던 완전 내가 모든 걸 갖추고 들어오겠다, 뭐 세탁기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가구를 다 갖추겠다, 이건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제 세컨하우스 그리고 한 번씩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. 대략 갈피가 잡히죠. 유형을 따지자면 농막, 쉼터, 단독 전원주택, 이 셋 중 하나입니다. 아, 이게 나랑 맞나 안 맞나 찍먹해 보고 싶다고요? 최근에 올린 마세풀 영상 한번 보세요. 공유 세컨하우스라는 아주 신박한 솔루션을 들고 왔더군요. 여보세요? 혹시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소원인 거 아시나요? 근데 이걸 아직 모른다? 그럼 딱 30초만 들어보세요.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,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답니다.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. 저희 아정당은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% 보상합니다. 역시 전국 가입자 수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.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되고요.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, 이를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제공합니다. 업계 유일 365일 24시간 언제든 전화, 카톡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. 휴대폰, 인터넷, 가전 렌탈,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. 아정당. 자, 다시 또 한번 진도 좀 빼볼까요? 좋아, 알겠어. 저 세 가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딱 이 두 개만 보면 끝납니다. 단독주택을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이었어요. 사실 업자분들이 올리시는 게 거의 다 유튜브. 부동산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많이 올리고, 부동산 분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두 개만 보면은 될 것 같긴 해요. 다른 사이트들은 매물도 많이 없고, 팁이면 팁인 게 유튜브는 도로를 안 보여주는 집은 안 봤어요. 집만 보여주는 집 유튜브는 저는 바로 배제했어요. 그냥 집만 좋고 도시가 안 좋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, 현실적으로. 네이버 부동산은 주소 공개 안 한 집들은 아예 안 봤어요. 그게 주소는 안 나와 있더라도 밑에 지도 표시 클릭하면은 부동산에 등록해 놓은 위치가 뜨거든요. 그거를 보고 로드뷰로 1차적으로 보고 제 시간을 좀 아꼈던 것 같아요. 집을 갖다 보러 갈 때 한 번 가지 말고 자주 여러 번 가봐야 되고, 그리고 또 시간대를 또 달리 하고서 또 가봐야 돼요. 해가 비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. 그리고 또 뭐 교통 상황이란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또 굉장히 많이 다르고.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, 옛날에 집 질 때 배산임수 얘기했잖아요. 그죠? 물과 관련된, 습기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들이 있어요. 잘 마르는 집. 그러니까 집이 이제 조금 젖어도
잘 마르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집을 조금 잘 못 졌어도 얘가 햇빛 잘 받고 잘 마를 수 있는 축축한 곳에 있지 않는 그런 집이라 그러면은 그 집 자체가 있는 그런 위치를 갖다 보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전형적인 우리나라 그 전통 주택들, 기와 한옥들 있잖아요. 그런 거랑 모양이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옛날 한옥들 보면은 기단이 이렇게 높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, 그 다음에 지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좀 비슷한 부분이 맞나?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이 맞나?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자꾸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부분들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고, 이제 그런 식의 것이 필요하죠. 어때요? 깔끔하죠? 검색하는 법과 현장 답사하는 법, 이론과 실제가 찰떡궁합. 잘 메모해 두세요. 아, 나는 바빠서 통 못 가 하시면 그냥 처음부터 제 답사기 쭉 돌려보셔도 되고요. 땅 구하기. 자, 이 정도면 준비 운동 끝. 땅 구하기 들어갑시다. 사실 이 대목은 전 단계인 스터디와 이렇게 병행하는 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긴 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구하는 작업과 함께 들어와선 공부하고 스터디하는 작업을 계속 병행하는 것이죠. 아, 잠깐.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 안 하던가요?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마인드부터 단단히 잡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전원주택 관련된 땅을 10년 동안 다뤄보면서 느낀 거는 무조건 황금성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. 간혹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 내가 재테크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, 제가 재테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황금성이란 거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거를 자산으로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이게 잘 처리돼야 된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농촌체령쉼터 단어가 너무 흥행하다 보니까 그냥 1억 원대면 괜찮다, 싸네? 야, 이거 되게 좋은 법이야 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사버리시는 경우가 생기는데, 그러지 마시고 황금성, 미래적인 것까지 생각해서 그 땅, 결국 땅을 보셔야 되고, 땅의 가치가 오를 건가, 나중에 내가 재판매할 때도 여기가 선호될 수 있는 지역인가, 혐오시설이 들어올 일은 없는가, 검사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저도요, 이 얘기 듣고요,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봤습니다. 투자? 아까 아니라며. 하지만 최소한 내놨을 때 상품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니겠냐. 아, 나중에 팔리긴 해야죠. 사람 일 모르잖아요. 입지의 중요성, 여기서 또 한 번 부각되네요. 자, 그럼 과연 이 땅 대체 어떻게 고를까요?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버전은 이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, 저희가 지금 이걸 같이 하고 있는데, 밸류맵이나 이렇게 실거래 제공해주는 회사들 있잖아요. 그거를 딱 지도로 보시고 주변에 거래량이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간단하지만 되게 유용한 꿀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매물이 많다는 건 시장이 크고 거래가 많다는 뜻. 작은 조그만 구멍가게 갈래, 아니면 대형 마트 갈래 했을 때 그 사람들 심리랑 똑같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 거래량은 거짓말하지 않는다. 아, 일단 알겠고,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. 기반시설 딱딱 세팅된 어떤 단지를 들어갈 것이냐, 아님 그냥 산이나 논밭 직접 개발해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지을 것이냐. 인프라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는 필지가 조금 더 스트레스 안 받고 건축하시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밭을 사가지고 막 다 인입하시고 하실 수도 있지만, 집을 짓기도 전에 이미 막 스트레스며 신경 쓸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진이 다 빠져버리세요. 땅값이 워낙 싸가지고 내가 그 공사비를 하더라도 이게 싸다, 그래도 하실 수 있는데, 만족도에서 내가 이제 다 하고 나는데 너무 힘든다든지, 나중에 하고 보니까 비용이 같아질 수도 있는 거고. 다 떠나서요, 그렇게 논밭이나 산에 짓잖아요. 그럼 들어가는 순간 나 홀로 집의 시즌2 됩니다. 제가 가장 경계하는 난나공 입지, 이걸 스스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꼴이죠. 자, 요 난나공이 대체 뭐냐? 요건 나중에 실제 사례로 제가 세심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결심했어. 단지로 된 마을에 들어갈래?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 안에도, 단지 안에도 땅들이 많겠죠. 이 중에서 대체 어떤 걸 골라 잡아야 할까요? 공감을 체감하는 측면에서는 언덕이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뒤쪽에 있는 땅 있잖아요. 그런 땅들이 좋은 땅들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면 조금 부담스럽지만, 약간 구릉 정도의 기울기라면은 큰 평수 집들, 이제 일명 부잣집들이 그 뒷땅부터 딱 분양이 돼요. 예, 그래서 저도 그냥 뭐 프라이빗해서 그렇게 하나 보다 했는데, 언제 한번 이제 조경 사장님 따라서 그런 집을 한번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. 저 가셨던 보정동, 거기 동네 좋잖아요. 예, 그 뒤쪽에 산 있는 지역을 약간 이제 자기 개인
마당 산책할 수 있는 약간 뒷마당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. 이제 자기 땅이 아니에요, 물론. 근데 거기에 그냥 뭐 벤치 하나 잠깐 갖다 둔다든지 테이블 하나 갖다 둔다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내 뒷뜰로 쓸 수가 있고, 부차적으로 그런 집들이 제일 위에 있으니까 뷰가 잘 나오죠. 네, 시원하게 뷰가 딱 앞에 가리는 거 없으니까. 하나의 입지 안에서 또다시 세분되는 최종 입지, 저는 이걸 작은 입지라고 부릅니다.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죠. 여기 나온 곳 외에도요, 꼭 피해야 할 곳들, 추천하는 곳들이 있는데요. 요것들은 제가 지금 책으로 쓰고 있으니까요, 나중에 정리되면 알려드릴게요. 아무튼 그 와중에 이런 질문이 또 따라올 수 있겠죠. 그럼 이런 단지에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까? 아님 나중에 사람들 어느 정도 입주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? 이제 먼저 들어가신 분들 장점은 조금 더 계약을 아무래도 앞에 하셨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저렴하게 계약하실 수 있어요. 택지가 다 조성이 된 다음에 계약하시는 분들은 뭐 덤핑 물량이 아닌 이상 처음 계약할 때보다 아무래도 조금 금액이 올라가거든요. 개발 초기 할 때 하시는 분들은 이 땅을 개발하시는 그 지주분들도 이 개발하고 돈을 회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저렴하게, 약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내가 땅을 이제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위치를 봐서 해가 잘 들고 좀 프라이빗한다든지 내 원하는 거를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고,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몰라요. 젊은 부부, 아기가 있는 부부라면은 좀 동네에 같은 또래 친구도 있으면 좋잖아요. 근데 먼저 들어왔는데 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고 하면은 뭐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환경? 그 이웃 중에 좀 센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나중에 들어오면 얘기를 듣잖아요. 아, 저 집 세. 그러면은 약간 이제 아, 여기는 좀 피해야겠다. 또 먼저 들어가시면은 그 도면 보고 이렇게 개발할 거다. 분양 상태에서 계약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. 이것도 사람이 하는 공사인지라 개발하다가 뭐가 걸려가지고 공사가 좀 늦어진다든지 땅 개발이 지체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약간 시간이 내가 타이트한 경우라면 금액적인 메리트를 보는 것보다 다 조성이 돼 있는데 들어가시는 게, 그러니까 추천은 어떤 건가요? 초보라면 네. 내가 땅 초보고 네. 한다면 돼 있는 땅, 조금 금액이 조금 있더라도 돼 있는 땅을 하는 게 공사 진행하는데 어떤 변수라도 좀 줄어들고, 네, 내가 계획한 기간 안에서 할 수가 있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, 네, 근데 내가 땅을 볼 줄 알고 좀 이제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은 금액적으로 메리트를 가져가시면서 땅을 고르시는 게 낫죠. 네. 아, 가끔 그런 데도 있어요. 단지인데 에어비앤비, 네, 맞아요. 네, 그러고 하는 집들이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막 이렇게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지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들어가시면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. 나중에 들어가면 안 좋은 점, 공사할 때 그 견제가 심해요. 내가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바닥에 좀 흙 이렇게 묻히고 갈 수 있잖아요. 내가 처음 들어왔으면 묻히고 가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공사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. 또 주변에 다 나대지니까 자재도 여기 놨다가 나중에 치워드리면 되고. 근데 이제 다 돼 있는 채로 들어가면 자재 놓을 데도 없고 뭐 하나 하면 다 치워야 되고,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옆집 다 지어 보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. 정리하면 먼저 들어갔을 때 장점, 값이 싸다, 위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, 공사 방해를 받지 않는다. 나중 들어갔을 때 장점, 공사 지연 같은 불확실성이 줄어든다, 이웃을 골라서 들어갈 수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.